인공지능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세상.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가 만들고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이 우리의 일과 삶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지 그 거대한 변화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화면 속에만 있었던 AI가 우리 곁으로, 이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면 과연 우리는 뭘 하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우리가 알던 AI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몸을 가진 AI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불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불안의 결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챗 GPT 같은 인지 AI는 우리의 지식에 도전했죠. 내가 아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피지컬 AI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 육체적인 역할은 도대체 뭐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불안과 우리를 마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 피지컬 AI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두 거인을 한번 만나보죠. 바로 테슬라와 피규어 AI입니다. 이 두 회사가요, 인류의 미래를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세요. 빈곤을 없애고 노동을 선택으로 만든다? 이건 경제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말 그대로 거대한 혁명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 피규어 AI는 위험한 일자리를 없애주는 아주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모든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유토피아를, 다른 한쪽은 더 나은 노동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말 한마디에 테슬라의 야망이 그냥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져서 인류 사회 전체를 어떤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정말 엄청난 비전인 거죠. 자, 그런데 피규어 AI는 어떨까요? 메시지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뭐랄까 인간 중심적이에요. 세상을 뒤엎는 혁명 대신에 기술로 인간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기술이 과연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까요? 아니면 나를 밀어내는 대체자가 될까요? 세계경제포럼 데이터를 보면요, 언뜻 희망이 보입니다. AI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거다. 와, 정말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근데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가 그 함정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부서진 경력 사다리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AI는 최고의 조력자가 돼서 생산성을 막 폭발시켜요. 그런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신입들한테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 기초 업무를 싹 다 뺏어가는 무자비한 대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AI가 경력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을 아예 부숴버려서 아무도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인 일과 소득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UBI입니다. AI가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부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도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겨요. 만약에 AI가 수백만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기본소득을 타내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걸 10일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UBI 시스템 전체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인간 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월드코인처럼 홍채 정보를 등록해서 나는 AI 봇이 아닌 진짜 인간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로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내 가장 사적인 정보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미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UBI처럼 AI가 만든 부를 나눠 가지면서 재정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웰빙 경제처럼 가치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의 교감, 창의성,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에 보상을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자, 이제 경제와 기술 문제를 넘어서서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철학적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삶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의 성공을 뭘로 측정했죠? 바로 GDP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보시는 것처럼 교통체증이 막 심해져서 길에 갇혀 있어도 GDP는 올라가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AI 시대에는 이런 낡은 잣대로는 좋은 삶이 뭔지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목적을 찾도록 강요할 것이다. 노동이 선택사항이 될 때 의미는 필수가 된다. 그러니까요,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UN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마치 핵에너지를 관리하는 IAEA처럼 AI의 발전을 감시하고 안전 기준을 세워서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AI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나라마다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반면에 중국은 국가의 안정과 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말하자면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제 일이 생존을 위한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는 세상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술이 우리에게서 노동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그 텅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이 피지컬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